베트남에서 호치민 초대 국가주석은 국부라는 말을 듣는 국가적 영웅이다. 베트남 곳곳에는 호치민의 발자취를 기리는 기념물이 세워져 있다. 베트남 화폐에도 호치민의 조상화가 들어있다. 베트남에는 호치민 이외에도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온 또 다른 인물이 있다. 해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전 흥다오 장군이다. 전 장군은 세 차례에 걸친 중국 원나라의 침입을 물리친 인물이다. 특히 전 장군은 1287년 원나라의 3차 공격 때 현재의 하롱베이 부근 바이땅 강전투에서 원나라 군대를 전멸시켰다. 하롱베이는 베트남 북부와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만이다. 하롱베이는 천년 수도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180km 떨어져 있다. 원나라 군대가 베트남을 침략했을 때 베트남 수군은 하롱베이 섬 사이 좁고 얕은 물길 밑에 말뚝을 박아 놓았다. 원나라 수군의 배가 말뚝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자 섬에 매복한 베트남 군사들이 원나라 수군을 섬멸했다. 하롱베이와 면에 있는 바다가 바로 남중국해이다.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비엔동이라고 부른다. 베트남은 과거부터 중국과는 앙숙이었다. 베트남은 지난 천여 년간 중국 역대 왕조와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 조공을 바치는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복종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왔다. 베트남 국민들이 전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베트남 국민들은 비엔동을 볼 때마다 전 장군을 떠올리며 중국과의 해전에서 통쾌하게 승리했던 역사를 자랑해왔다. 베트남의 대외항전사. 베트남은 오랫동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국 중국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왔다. 양국의 분쟁은 기원전 2세기 말 한나라의 침공으로 남월이 멸망하면서 시작됐다. 당나라 때는 안남도 허브를 설치했고 이후 중국은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칭했다. 당시 옛 백제 땅의 웅진도독부를 평양의 안동도 허브를 설치한 것과 비슷하다. 이후 송원명나라의 침략에 시달렸지만 베트남은 절대로 굴종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이런 역사와 전통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베트남은 60년 동안 지배를 받아온 프랑스와의 독립전쟁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에서 각각 승리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중국과 베트남은 1979년 2월 17일부터 한 달간 국경지역에서 전쟁을 벌였다. 당시 베트남은 이웃나라인 캄보디아를 침공해 친중국 성향의 쿠메르루즈 정권을 무너뜨렸다.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꼬마 녀석을 혼내줘야겠다면서 대규모 공격을 지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10만 명이 베트남 국경을 넘어 침공했지만 강력한 저항으로 33km밖에 진격하지 못했다. 중국은 저항이 지지부진하자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철군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6천여 명이 전사했고 베트남군은 2만여 명이 숨졌지만 사실상 베트남의 승리였다. 중국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태를 보여주려던 중국은 오히려 베트남의 수모를 당한 셈이었다. 4개 군도 넣고 6개국 분쟁. 최근 들어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연적 350만 킬로미터인 남중국해에는 모두 750여 개의 작은 섬과 산호초, 암초, 모래톱이 있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시사, 난사, 둥사, 중사 등 4개의 군도로 나눌 수 있다. 이들 4개의 군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6개국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유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간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이다. 시사군도는 39개의 섬과 암초, 산호초, 모래톱으로 구성돼 있고 난사군도에도 175개의 섬과 암초, 산호초, 모래톱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모든 섬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시사군도의 모든 섬을, 난사군도에선 10개 섬을 각각 실유지배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도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난사군도에 있는 24개 섬을 실유지배하고 있지만 시사군도에는 실유지배하고 있는 섬이 없다. 베트남은 과거 시사군도의 3개 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74년 1월 19일과 20일 중국과 벌였던 해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이 섬들을 빼앗겼다. 당시 시사해전에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코르벳함 4척과 소해정 2척이,
베트남 해군의 프리기탐 3척과 코르벳함 1척이 각각 전투에 참가했었다. 전투기 지원까지 받은 중국이 승리했다. 베트남은 프리기탐 1척이 침몰했고 나머지 함정 3척이 대파됐지만 중국은 소해정 1척만이 대파됐다. 베트남 장병 53명과 중국 장병 18명이 전사했다. 시사해전 이전에는 중국이 시사군도의 동쪽을, 베트남이 서쪽을 각각 관할해왔지만 이후에는 중국이 시사군도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양국은 1988년 3월 14일 난사해전을 벌였다. 난사군도에 있는 산호초에 해상관측 기지를 건설하려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이를 막으려는 베트남 해군이 전투를 벌였다. 베트남은 함정 2척이 침몰하고 장병 72명이 전사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중국은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 자원의 보고. 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다시 격렬하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해저에 매장돼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때문이다. 남중국해에는 석유 2130억 배럴, 천연가스 3조 8천억 미터 산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60년간 쓸 수 있는 석유와 14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묻혀있다.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의 리시시안 연구원은 남중국해는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면서 앞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매장돼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물과 가스가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상태에서 만나 이룬 얼음 형태의 고체 결정이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부피보다 약 160에서 170배 많은 가스를 함유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영구동토층과 심해저 지층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는 중국이 130년간 소비할 수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해양국과 지질조사국은 지난 4월부터 남중국해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를 본격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 루트로서 매년 4만여 척의 선박이 통과한다.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이곳을 통해 운송된다. 또 중요한 교역 항로이기도 하다. 영국 해운 분석기관인 드리워리에 따르면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를 잇는 남중국해 해상을 통해 글로벌 해상 무역 물량의 25%가 지나간다. 군사적으로도 남중국해가 갖는 의미는 크다. 남중국해의 지해권을 장악하면 태평양과 인도양에 진출하거나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라고 볼 수 있다. 남중국해의 내화 추진 때문에 중국은 남중국해의 자원을 다른 국가들에 빼앗기는 것을 막고 전략 요충지도 장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자국의 내로 만들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남해구단선을 설정해놓았다. 남해구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9개의 직선을 말한다. 이 직선들을 이어놓으면 알파벳 U자 모양이 되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는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80%나 된다. 중국의 전략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 맞서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다. 실제로 베트남 의회는 남중국해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포함한 해역을 자국의 주권 관할 범위라고 규정하는 해양법을 통과시켰다. 베트남의 해양법은 중국의 전략에 정면 도전한 셈이다. 당연히 중국은 베트남의 전방위적인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난사, 시사, 중사 등 3개의 군도를 통합하고 이를 관할하는 산샤시를 시사군도 융신다오에 새로 설립하고 하이난성에 소속시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밝힌 산샤시의 면적이 26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의 전체 면적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3개의 군도의 육지 면적을 모두 합해도 13km에 불과하다. 융신다오의 면적도 2.1km 밖에 되지 않는다. 3개의 군도의 전체 인구는 3,500명이고 유동인구가 25,000명 정도이다. 산샤시의 면적이 이처럼 넓은 것은 남중국해의 주권은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츠과자오 암초 매립. 중국은 또 난사군도 북부의 존슨 사우스 암초를 매립해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다. 이 암초 주변은 수심이 깊지 않은 데다 산호초와 석고동이 있어 매립에 적당한 지역이다.
중국은 최근 3개월간 이암초 주변을 매립해 0.3km 면적의 공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암초는 난사군도에서 6번째로 넓은 섬이 됐다. 중국이 암초를 섬으로 만든 방법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지점에 위치한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암초를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 암초 주변에 방파제를 세우고 콘크리트로 바다를 메웠다. 중국은 존스 사우스 암초에 군용 비행장과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이 남중국 해에 군사기지가 없기 때문에 군함이나 전투기를 파견하려면 하이난성의 하이난다오기지에서 출발시켜야 했었다. 이 암초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중국의 남중국해 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베트남은 최근 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유 시추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2일 전격적으로 시사군도 해역에 초대형 심해 원유 시추 장비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원유 시추 장비는 10억 달러의 고가인데다 크기도 축구 경기장만 하다. 중국 정부는 원유 시추 장비가 위치한 곳에서 반경 4.8km 이내에 있는 해역에는 어떠한 외국 선박도 진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원유 시추 장비가 설치된 곳은 북위 15도 29분 58초, 동경 111도 12분 06초 해역이다. 이 해역은 중국이 시류지배하고 있는 시사군도에서 17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반면 베트남에선 119해리 떨어진 곳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추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이미 제1단계 작업을 끝내고 시추 장비를 북쪽으로 140여 미터 떨어진 쪽으로 이동시켜 오는 8월 중순까지 제2단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원유 시추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함정과 선박 수십 척을 이 해역에 파견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100여 척의 함정과 선박을 동원해 원유 시추 설비를 보호하고 있다. 양국 선박들은 그동안 물대포를 쏘는 등 수백 차례 충돌했다. 심지어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쳐 침몰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에선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벌어져 지금까지 중국인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진 것은 베트남 정부가